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농가들의 중요 수자원인 저수지가 점차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전 등급에 따라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풀을 헤치고 들어가자 소규모 저수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 저장된 15,000톤 규모의 용수는 인근 농가들의 중요 수자원입니다. 광양시 본강면에 위치한 한 저수지입니다. 이곳은 1940년대에 지어졌는데요. 자체 진단 결과 낮은 안전 등급을 받으면서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균열이나 박리, 백태인상이 발생돼서 D등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수리 시설을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 관내 저수지는 모두 30여 곳. 이 가운데 보통 수준의 안전 등급을 보인 10여 곳의 저수지 외에 긴급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곳도 6곳이나 됐습니다. 대부분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로 사고 예방을 위해 정밀 안전 진단이 추진 중이거나 개보수 신청이 이루어진 상황. 올해 초 이루어진 국가안전대진단에서도 전국적으로 300여 곳의 저수지가 정밀 안전 진단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매년 예산을 투입해 노후시설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예산 반영을 위한 기준이 지자체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을 보면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맞춰 D등급 이하 시설물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비용도 국가와 지자체가 5대5의 비율로 분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노후된 C등급 저수지에도 비용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분담 비율 역시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해 국비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C등급에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도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의 중요 농업용수원이면서도 낡고 오래된 저수지가 늘면서 자치단체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합리적이고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 지역 시민단체가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 지역사회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순천 시민평화행동은 어제 저녁 7시 순천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어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또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같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순천시가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로 인한 관련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 일자리과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전남 테크노파크와 순천 상공회의소, 산업단지 협의회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관내 피해 기업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수 경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상공인단체가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자체와 도의회 등에 전달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건의문에서 1조 3천억여 원이 투입되는 경도 개발 사업에 지역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고용 창출 등의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공동 입찰 방식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인은 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면 3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고 이를 통해 여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의 브랜드 시책 1호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목포에서 부산까지 이르는 남해안을 도로, 철도로 묶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자는 것인데요. 이 사업의 핵심 콘텐츠 역시 섬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앞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입니다. 지난 4월 4일 개통한 이후 차량 통행량은 170만 대를 넘어섰고 관광객도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인프라 구축이 섬 관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하는 수치를 크게 웃돌고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부산을 잇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도 이 같은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육지와 섬, 섬과 섬, 육지와 육지에
철도와 도로 교량을 건설해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인데 특히 남해안의 산지한 섬들의 접근성을 개선해서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의 움직임도 일단 긍정적입니다. 여수 화태와 백야간 연도교와 신안 앞해와 해남 화원을 연결하는 연도교가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목포 크루즈 부두 건설과 여수 크루즈 터미널 조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을 방문할 때 건의해서 답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남과 경남, 부산 등 남해안 일대의 다도해를 정부가 주도해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은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전남과 경남, 부산으로 이어지는 남해안에는 전국의 섬 81%인 2,715개의 섬과 전국 섬 주민들의 76%인 63만여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흩어진 섬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에 정부가 어떤 의지를 보여줄지 제1회 섬의 날을 맞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제1회 섬의 날 행사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이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만남이 있는 섬, 미래를 여는 섬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섬 주민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즐길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이 목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첫째 날인 8월 8일, 제1회 섬의 날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기념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다채로운 문화, 체험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국 470여 개 유인도 주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섬 주민 대회가 개최됩니다. 섬 주민들의 애환과 성공담 등 섬 생활 체험 이야기가 발표됩니다. 섬 주민들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섬 주민 대회와 섬 문화 경연 대회가 함께 열리는데요. 실제 섬에 사는 주민들이 약 1000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주제관에서는 섬의 역사, 현재, 미래를 담고 변화된 섬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섬이 있는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 53개 기관이 섬 정책을 소개하고 섬 관광과 특산물 등을 알리는 홍보관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섬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해양 직업 체험과 어린이 그림 대회도 개최됩니다. 어린이 물놀이장인 키즈 드림 아일랜드와 여름밤 무더위를 날려버릴 K-팝 콘서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마당 페스티벌, 품바 페스티벌 등도 색다른 볼거리, 즐길거리입니다. 섬들의 독특한 문화, 특산품, 섬의 가치들을 한눈에 섬에 가지 않고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섬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은 오는 10일까지 목포 사막도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섬의 날을 맞아 여수에서도 지역의 365개 아름다운 섬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예총 여수지회는 오는 14일까지 진남문예회관 1전시실에서 여수의 섬 사진전을 열고 지역의 섬을 항공 촬영으로 담은 최근 사진 40여 점을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특히 고흥에서 여수까지 연륙 연도교 개통을 앞두고 사실상 육지가 되기 전 여러 섬들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여행 거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무안공항에서 운항 중인 도쿄와 오사카 노선이 다음 달 중 감편 운항됩니다. 일본 노선 운항 35% 감축안을 확정한 제주항공은 현재 주 7편 운항하는 무안 도쿄 노선을 다음 달 16일부터 주 3.3편으로 오는 10월 24일까지 6주 동안 22차례 감편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무안 오사카 노선도 현재 주 7편에서 다음 달 3일부터는 주 4.6편으로 10월 27일까지 9주 동안 22차례 감편 운항됩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에 500억 원에 이르는 광주시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거액의 투자 유치 보조금까지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확인돼 과연 이게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설립을 위해 광주시가 합작법인에 투자 유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시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합작법인이 공장을 설립하면서 투입하는 토지 매입비와 공장 건축비, 복지시설비 등으로 대략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광주시는 투자유치 촉진조례 등에 따라 합작법인을 투자유치 기업으로 보고 현대자동차와 재무적 투자자들의 총 투자금 규모의 10%를 시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투자 유치 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합작법인 총 사업비는 5,754억 원으로 이 가운데 2,300억 원은 광주시와 현대차, 재무적 투자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산업은행 등 금융권에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무려 483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보조금 명목으로 300억 원 규모가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시의회는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데다 특혜 시비까지 불거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의회에서도 시가 집행부가 의회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시민들이 알 권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작법인에 지원될 보조금은 지난 1월 광주시와 현대차가 작성한 투자협약서에 포함돼 있었지만 광주시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세한 설명이나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양시가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시설 확충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LF네트워크스와 협약을 맺고 구봉산 일환 190만 제곱미터에 숙박시설과 체험시설 등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광양시는 부지 매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순천시가 슬로건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순천시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689건의 슬로건 가운데 시민 설문조사와 추진위원회 심사를 통해 순천만 동아시아를 품다를 최우수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최종 확정된 슬로건을 오는 15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최될 시승격 70주년 기념 뮤직 페스티벌에서 공식 선포하고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 공식 슬로건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대표 축제인 광양 전어축제가 오는 30일부터 사흘 동안 망덕포구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축제 기간 전어잡기와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함께 섬진강의 역사와 윤동주를 주제로 문화탐방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어축제에는 6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인근 배알도를 중심으로 시설 개선 사업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수 상포지구 개발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은 여수시 공무원 박모 씨에 대해 도인사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 씨는 2015년 말 여수시 돌산읍 상포매립지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내용이 담긴 공문을 촬영해 사업자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5월 1심 선고 직후 박 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이번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5060 세대 퇴직 후 일자리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신중년 일자리센터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행안부의 일자리 지원 공모 사업인 신중년 일자리센터의 유치를 위해 시군 참여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오는 20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참여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신중년 일자리센터의 유치를 통해 현재 57만 명에 이르고 있는 도내 신중년의 경제활동 참가 비중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였던 전남 소방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우울증, 수면장애, 음주습관장애 위험군 발생이 올해 들어 소폭 줄었습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최근 전남 소방공무원 2,8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마음건강 상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와 비교해 우울증 위험군 비율이 0.7%포인트 감소한 3.6%로 나타났습니다.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도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적으로 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서울 35도, 광주 34도, 경주는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여기에 주말인 내일은 폭염이 더욱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돼서 충분한 휴식 꼭 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는 충청과 강원도 남부 내륙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한 소나기가 왔죠. 세종 전의에는 70mm가 넘게 내리기도 했는데요. 어제만큼은 아니더라도 오늘도 오후에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어서 작은 우산 소지하시는 편이 마음이 놓이겠습니다. 한편 나란히 북상 중인 두 개의 태풍 가운데 가장 연념되는 건 9호 렛기마입니다. 지금도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중국 연안을 따라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반도 영향 여부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역에 따라서 내일쯤 판가름이 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 저녁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말복지나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폭염도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